네, 이번 시간에는 그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합리적 성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성이 잘 발달된 아이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거나 그리고 성적이 좀 좋지 않거나 또 엄마한테 혼날 때 그걸 감정적으로 풀어내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이성적으로 갖고 머리로 이해해서 그 상황을 이해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사람이 각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감정적으로 너무 속이 상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빨리 나 위로해줘, 나 어떻게 안아줘. 사실 이것이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혹은 또 이제 사춘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근데 유독 이성이 잘 발달된 아이들 중에는요, 그거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그거를 이성으로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부터 이제 합리적인 성향은 감성과 이성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사건의 인식을 하는 친구들인데요. 기본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잘 보게 되면 되게 나이스하고 상당히 매력 있고 어른들이 볼 때도 얘 정말 리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보통 50명 정도가 있을 때 보통 10% 많아야 한 15%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근데 그거는 아이들의 성숙도와 관련돼서 있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은데 애가 혼자죠. 늘 엄마 아빠와 아이가 혼자 이렇게 형제가 없이 있죠.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모든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늘 어른인 거죠.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얘가 되게 애인데 초등학교 아이인데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 어른 같은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때부터 그것을 보면서 얘 정말 참 잘 키우셨네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그건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적기 때에 그 발달 상황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누려야 될 어떤 권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의 기준에 따르면. 그러니까 1학년 시기 때 부모님께 재롱 피워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. 2학년 2학년 때, 3학년 3학년 때, 4학년 4학년 때, 5학년 5학년 때, 6학년 6학년 때에 각각 나이와 때에 맞게끔 아이들이 부려야 될 어떤 성질도 있을 수 있고 또 요구할 것들이 있죠.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어른의 어떤 기준을 갖춰 놓고 그 어른의 기준에 이성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그 아이가 정말 성숙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 아이의 정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죠.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적기 때 발달 시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합리적인 성향의 아이들은요,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훈육을 할 때는 감정적인 부분을 보통 5 정도를 갖고요. 그리고 2R 정도는 그 아이의 이성적으로,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, 머리로 이해가 돼야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.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5대2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감정을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머리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.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상대방 관계 속에서 잘 습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죠.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성향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스하고 멋있게 보기도 하지만 또 이성을 많이 활용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하다 싶으면요. 어떤 면에서 볼 땐 되게 그 냉소적이고 되게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 또래 관계 속에서 또래가 되게 유치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래들의 어떤 사고나 판단들이 좀 이렇게 수준이 자기를 안 맞다고 느끼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더욱더 이제 또 좋은 학교, 또 좀 더 이렇게 좋은 관계, 좀 더 높은 곳에 좀 올라가고 싶다는 욕구를 좀 많이 갖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.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? 정말 그들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 감정 속에서 그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, 그 의도가 무엇인지 들어주고요. 그러면서 그 좋은 합리적인 성향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소통해 줄 때 그 아이가 조금 더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아이들의 그 성향을 잘 아시고 지도를 하시는 것이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. 더 중요한 건 그와 같은 아이들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이가 합리적인 성향일 때 부모는 어떤 성향인가를 보셔야 되겠죠. 그 때문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 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봤던 어떤 학생들,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.
엄마가 되게 이제 타인 의존적인 성향이신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배려도 많이 하시고요. 공감도 되게 잘하세요. 그 아버님의 성향도 잘 아시고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사실 또 시어머니 이제 성향도 잘 아니까 다 배려를 다 맞춰요. 또 아이들한테도 다 맞추는 거예요. 근데 이 아들이라는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요. 상당히 타인 지배적이면서도 약간 합리적 성향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, 이 친구가. 그러다 보니까 불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엄마가 나서서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괘씸하기도 하고 또 어른스럽게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의 그 관계는요, 이제 점진적으로 사실은 그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아이와 타인 의존적인 그 어머니의 성향이 사실은 아들이 보통 나이 한 40대 정도 됐을 때,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보호자의 관계로 들어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면적인 모습인데, 그가 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, 그 모자가.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을 했죠.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, 어머님이 배려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좀 가지시고요. 그 아이가 규칙을 정하신다면 그 규칙에 어긋났던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할 때는 때로는 훈육을 통해 가지고 그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끔 가르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아이의 주도권,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지배적인 성향, 여기에 따라서 부모님이 결국 끌려가게 되면 부모님은 40대, 50대, 60대, 70대 나이 먹으면서까지 그 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머니 좀 놀라시면서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?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고 훈육할 때 그 아이와 관계가 좀 더 풍요로워질 거고요.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아이의 성향을 재단하지 마시고 그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성향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거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 속에서 그 소통을 하실 때 이 관계가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좀 더 멋진 아이를 키울 수 있으실 겁니다.